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대표적인 시뮬레이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은 바로 삼국지입니다. 삼국지는 수많은 게이머들과 삼국지 덕후들의 사랑을 받았죠. 코에이에서 나온 삼국지를 시작으로 전략 시뮬레이션이 본격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전략 시뮬레이션은 이후 심시티류와 결합하며 RSG, 이른바 리얼타임, 즉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계보를 타고 스타크래프트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삼국지는 캡콤에서 개발한 아케이드 게임인 천지를 먹다나 코에이의 진삼국무쌍 같은 액션 게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천지를 먹다 같은 경우 파이널 파이트나 던전 앤 드래곤즈 같은 아케이드 게임에서 주로 사용하는 횡스크롤 방식의 게임으로 출시됩니다. 던전 앤 드래곤즈, 이른바 D&D 같은 경우 롤플레잉과 횡스크롤 아케이드를 결합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천지를 먹다에서 장비 캐릭터가 내던 소리를 무척 사랑했더랬죠. 오락실 플레이할 돈 50원 100원이 없어서 게임은 못하고 옆에 서서 그 소리만 계속 들으며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PC게임에서는 대전 액션 형태의 무장쟁패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초로 주로 플레이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삼국지의 팬베이스는 실제로 어마어마해서 일본에서는 철인 28호를 그린 만화가로 유명한 요코야마 미스테루가 만화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짤로 활용되고 있죠. 삼국지의 매력은 누가 뭐래도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끌어가는 영웅적인 캐릭터들이죠. 그리고 그 캐릭터를 빛내주는 아이템들입니다. 나간중이 확실히 천재인 게 당시 이미 템바를 이해하고 비록 허구이지만 이를 작품에 반영했다는 것이죠.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청령원월도나 장팔삼호 같은 무기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불화입니다. 실제 정사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유일하게 실제 역사에 나오는 게 여포가 쓰는 화극입니다. 연의에서는 방천 화극으로 나오죠. 그리고 다른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신묘한 이야기들 역시 불화가 많은데 여포 이야기는 온갖 신기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입니다. 재밌죠? 우리나라는 중국이 공산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국 현지 연구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일본은 일제시대 시절에 국가차원뿐 아니라 기업이나 대학에서도 중국에 파견을 보내 역사연구를 계속했거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전략적 기초를 닦게 되는 겁니다. 덕분에 삼국지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오늘날에는 일본 게임이 부진하다 보니 코에이의 삼국지 역시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오히려 영국 회사에서 만든 토탈워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탈워를 개발한 크리에이터 어셈블리가 세가의 후예답게 고증을 철저하게 하는 회사다 보니 역사 덕후들과 삼국지 덕후, 게임 덕후 등에게 고루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에이에서 삼국지 전략판이 나오는데 어떨까 궁금하네요. 오우삼이 제작을 맡았다고 하는데 말이죠. 삼국지로 유명한 코에이에서 나온 대항해 시대 역시 시뮬레이션 장르에서 빠질 수 없는 게임이죠. 포르투갈의 수도는 몰라도 리스본이 어딘지는 알게 했던 바로 그 게임입니다. 리스본의 에그타르트가 또 기가 막힌 대항해 시대는 역사 덕후와 시뮬레이션 덕후, 육성 덕후들에게는 미친듯이 사랑받았던 게임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대항해 시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는 대박이었지만 서구권에서는 독보잡이었다는 것 같아요. 대항해 시대는 아마 유럽 역사를 얘기하면서 또 다룰 일이 있을 듯 합니다. 미소년 연애 시뮬레이션, 이른바 미연시 게임의 선두주자는 누가 뭐래도 일본입니다. 미연시물은 초기에는 조악하고 상당히 헨타이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연애 감성과 일본 특유의 문화를 게임에 녹아내며 점차 발달하게 되죠. 이후 미연시 디자인 컨셉 및 게임 스타일의 육성 시뮬레이션을 결합하여 프린세스 메이커와 같은 상당한 수작들도 나오게 됩니다. 뜬금없지만 참고로 육성 시뮬레이션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임을 꼽으라면 단연 다마고찌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인기를 얻고 있는 동물의 숲 같은 경우도 샌드박스 형태의 육성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점차 동급생 등의 약게임 등이 발매되며 90년대를 뜨겁게 달구게 되고 매우 기모찌한 상태가 됩니다. 굿바이 엘프. 그리고 오늘날의 약게임은 진화를 거듭하여 이런 형태를 띠게 되죠. Well, good evening, ladies. How may I help you? We're here about the mites. You know, I don't know. There must be some mistake. I don't have mites. We think you might. Ninja Steve. This is the most fucked up thing I've ever seen. What? Technology!
물론 육성 시뮬레이션의 최고봉은 역시 시뮬레이션을 넘어 하나의 장르가 된 바로 문명입니다. 바로 이런 시빌라이제이션이 아닐까 싶네요. 그냥 단순히 문명을 켰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아침해가 뜨는 모습을 감상하게 되는 바로 그 게임. 롤이 매니아인 줄만 알았던 상남자 간디의 진정한 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게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컴퓨터에 문명을 깔아주라는 말이 있는 바로 그 게임. 문명 페인이라는 말을 나온 바로 그 게임. 마눌님이 문명이 좋아 내가 좋아라고 물었는데 남편이 문명 몇 탄이라고 물어서 쫓겨났다는 바로 그 게임 문명입니다.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심지나 GTA 같은 경우도 시뮬레이션 게임의 파생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I could steal a car? Oh, that's really nice. But wait, oh, okay, there we go. Shut the door. Hey! I'm gonna be using your car. Yeah, I am! Who the